가능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문명은 지속 가능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능합니다. 문명, 사회가 순수 자연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물이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느냐,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느냐로 결판이 나요. 근데 20세기 대도시를 보면은 전부 대도시 건설을 하느라고 매진했죠. 20세기의 대도시 모형은 뉴욕입니다. 모든 도시가 뉴욕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욕망의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대도시가. 왜 그런 악명이 붙었을까요? 그거는 국가 전체로 볼 때에 이 선진국의 경우에 75%의 에너지와 자원이 도시에서 다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괴물인 거죠. 그래서 대도시가 만악의 씨앗이다. 그리고 지속 불가능성의 근본 원인이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풍요만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통렬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하는데 지속 불가능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 원인은 과소비예요.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가치의 재생산입니다. 가치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것이 오늘날의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세기는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이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 같은 거예요. 성장 중심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계속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산하고 소비해야 이 지속 가능한 사회였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언젠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쳐봤더니 만악의 씨앗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디자인 전문가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게 디자인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오직 상업적 가치만 추구했고 상업적 가치만 창출하는 수단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룰 때 디자인은 뭘 하고 있었냐 이거죠. 어느 쪽의 우편에 앉아 있었냐. 그래서 이게 이런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선회해야 되느냐.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 가치와 보존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이런 것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선조들이 선엄에 기초한 디자인으로 돌아서라라고 앞서 얘기한 거예요.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이 뭡니까? 우리 오랫동안 이 디자인이 이익의 유혹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는 도덕적으로 자기 규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본래적인 것, 본래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끊임없이 껍데기를 변경하고 이 페이스리프트, 그건 자동차도 그래요. 뭐 이제 전기 전자제품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계속 멀쩡하게 기능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필요한 외물에 집착하는 이러한 이 생활상 찌꺼기, 껍데기와 근본 가치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 이제는 근본주의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이 뭡니까? 근대 사회 문화 자체가 불연속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왔느냐? 모던 디자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혁명적 열기로 시작이 됐어요. 세계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물건을 만들자, 건축물을 짓자, 도시를 건설하자 했어요. 이제는 지역의 특수가치에 기반한 디자인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의 가치가 살아나죠. 공동체, 가족 가치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의 디자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복건성, 그러니까 이 타이완 그 맞은편 쪽이 복건성인데, 그 복건성 쪽에 가면은 객가, 이 토루가 있죠. 거기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등소평에서부터 리콴유에 이르기까지, 리등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객가인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나왔어요. 그거를 건축 구조하고 그들의 생활상하고 그 리더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연구한 연구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떠한 환경 디자인이 주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의 코타츠라는 게 있죠. 코타츠 같은 거는 한 가족이 그 테이블 밑에 전열기가 있어서 추운 겨울날 다 이 다리를 거기다 놓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 가치와 보존의 디자인,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빨리 짓고 만들고 또 사서 쓰고 버리고를 되풀이했잖아요. 이젠 무가치한 상품, 무가치한 건축 도시를 생산하지 말라는, 천년을 지속하는 디자인을 해요. 천년을 지속할 디자인을 하려면 천년을 꿰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이 2000년 된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불국사 있죠. 불국사가 1500년 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예술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허물자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몇 년 만에 한 번씩 허뭅니까? 이게 본래 아파트 재개발 연한이 40년인데 이제 지난 정권 때 30년을 또 줄였어. 그래서 아파트를 때려 부신다고 경축 현수막에 걸리잖아요, 맨날. 자기 집을 때려 부시면 울어야지. 반대하고 그래야지. 자기 집을 때려 부신다고 경축 현수막을 다는 나라예요. 아파트도 클리넥스처럼, 햄버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2300년 중국의 장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본질 그대로일 때 천하에 겨룰 것이 없는 미적 경지에 이른다. 본질만 얻으면, 본질대로만 한다면 천하에 겨룰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2300년 전에 주신 거죠. 이제는 무분별한 감각의 디자인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껍데기 디자인, 외피의 디자인을 멀리하고 본질의 디자인으로 선회해야 됩니다.